네, 안녕하세요. 추자입니다. 오늘은 이 건물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건물주가 되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이 건물주가 누구나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에 건물주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은 왜 그러냐면은 간단합니다. 방법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 간에 잘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공부하는 방법 있나요, 없나요? 축구할 때 슈팅을 하는 방법, 내가 제대로 된 슈팅을 할 줄 알아야지만이 내가 정확하게 골대에다가 골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흔한 게임 같은 경우에도 방법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 할 때 보면은 4드론을 한다든지 8드론을 한다든지 이런 일꾼을 뽑는 것 그 하나까지도 신경 쓴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방법이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걸 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법을.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방법을 아는 사람과 방법을 모르는 사람 두 가지의 분류로 나눠진다 생각합니다. 건물을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도 방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노하우라고 그러죠. 노하우.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건물주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거든요. 자, 그러면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일단은 먼저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얼마? 어느 정도의 자금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건물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첫 번째죠. 우리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냥 막연함 속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건물주 있으면 10억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있어야 건물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물은 가지고 싶지만 어떻게 가지는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 마음속으로는 사랑한다 그래요. 하지만 내가 입으로 내뱉지 않으면 당연히 모르겠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 마음을 알아주기 원해 이런 건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입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도 알아요. 건물주도 똑같아요. 갖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생각보다 이 문제 해결은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세분화를 시켜서 쪼개기라는 단어를 좋아하거든요. 쪼개기.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다 한 번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0kg짜리인데 이거를 한 번에 들려고 한다. 한 번에.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를 소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에 5kg를 만듭니다. 5kg.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100kg는 내가 들 수도 없었는데 5kg씩은 들 수 있잖아요. 아, 옮길 수 있겠네. 할 수 있겠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kg를 한 번에 들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죠? 사람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 지금 그렇죠. 건물주를 할 수 없을 것 같으니 내게 아니야 하고 딱 닫아버리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이런 식으로 쪼개기를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쪼개볼게요. 어떻게 쪼개냐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나의 상황입니다. 나의 지금 재정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어떤 금액만큼의 물건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추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 있죠. 투자하면 10억 있어. 그러면은 이 영상 끄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은 10억 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하는 영상은 절대 아닙니다. 1억이면 건물을 살 수 있나요? 라는 거예요. 투자금 1억이면 단서 조항이 들어갑니다. 투자금 1억으로 서울에 건물을 살 수 있나요? 이거예요. 그것도 좀 더 들어갑시다. 송파구에. 투자금 1억으로 서울 송파구에 건물을 살 수 있나요? 이런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송파구에 있는 토지라 그러면 평당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조금 올라간다 그러면 5천만 원, 7천만 원, 1억씩 해요. 예를 들어서 한 평당 4,500만 원이다 그러면 투자금 1억이다 그러면 몇 평이죠? 2평입니다. 그러면 2평 갖고 뭐 할 거예요? 그죠? 사람 한 몇 명 누우면 2평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데 보는 시선이 좀 다릅니다. 이사를 할 수 있나요? 서울에 건물을 가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 건물에 이사를 할 자신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데 서울 송파구에 간다 하면은 더 좋은 조건일 수도 있잖아요. 잠실 주변에 살면 좋겠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이사를 갈 수 있다라는 분에게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현실적인 방법이니까요. 지금 사는 집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전세인가요? 팔 수 있나요? 없나요? 물어봅니다. 갈아타기 합시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5억 원 집이다 하면은 갈아타기 합시다 그래요. 할 수 있잖아요. 이사 오니까는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매입했던 것보다 더 상급지로 간다 그러면 갈아탈 수 있어요? 없어요? 갈아탈 수 있습니다. 솔직히 5억이 전부 다 현금이면 좋겠죠.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5억 중에 한 3억은 현금이고 2억은 대출이다. 이게 되잖아요. 그쵸? 이게 가장 현실적인 거죠.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자 50만 원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금은 얼마다? 4억이 됩니다. 4억. 요거는 살고 있는 집, 이거는 투자금. 이렇게 해서 4억이 되는 거예요. 이걸 뺀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4억을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었던 서울, 송파구 이런 곳에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쪼갭니다. 그 전까지는 투자금에 대한 걸 쪼갰고요. 이제는 내가 어떤 건물을 사고 싶은가를 쪼갭니다.
어떤 건물 사고 싶은가? 요걸 정해야 되거든요. 건물 중에서도 내가 들어갈 곳은 어디야가 되는 거예요. 명확함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랑 결혼할 거니? 물어봤더니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사랑해. 나 누구나 다 괜찮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는 그 사람과 만나서 결혼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겪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건물이면 다 좋아요 이러거든요. 왜 건물이면 다 좋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해야죠. 그게 확실해야지만이 내가 매입할 수 있는 건물이 맞느냐 아니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물어볼게요. 어떤 건물 사고 싶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린시설. 이거는 그냥 빌딩이에요. 빌딩. 자, 그 다음은 근린주택. 근린주택이 무엇이냐? 1층에는 상가, 2, 3, 4, 5, 6층 주택. 그러니까는 주거와 상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근린주택이라고 그러고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주거용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를 우리는 다가구라고 부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물은 어떤 건가요? 이렇게 세분화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물은 무엇일까? 세분화로 들어가야지만이 우리는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상에 맞는 건물을 먼저 선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근린시설은 거주를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 투자자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뺐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들어갈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린시설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근린주택과 다가구 주택을 거주 가능하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개를 봐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장점은 뭐냐면 거주와 투자가 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거주형 자금 3억과 투자형 자금 1억을 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 왜냐면 지금에 살고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에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명확해졌어요. 그죠? 내가 실거주를 살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을 갖춘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내가 근린주택이나 다가구를 매입하는 걸 알겠어.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매입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부동산 경공매로 시세보다 평당 15% 이상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가 되게 불안한 상황이고 경제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시세보다 15% 이상은 저렴한 물건을 매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익률은 최소 5% 이상 나는 물건. 왜 5%일까요? 5% 정도 나야지만이 월세 수익과 이자를 냈을 때 조금의 수익이 생깁니다. 조금의 수익이. 우리가 손실을 보면서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은 최소 5% 이상 나는 물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월세를 받았을 때 이자를 낸다 그러면 이 정도 돼야지 플러스 나거든요, 요즘에는. 그 다음은 지역입니다. 지역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지역이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건물을 산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건물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건물을 사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 거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확신 있는 지역에 들어가야지만이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즉, 그래서 지역 선정 잘해야 됩니다. 서울에서도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강남 오르죠. 송파 오를 수 있죠. 호재 많으니까. 하지만은 외곽 지역으로 간다 그러면 건물 가격이 잘 안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 선정은 중요하고요. 왜 또 중요하냐면 우리 뭘 하기로 했죠, 지금? 실거주하기로 했죠. 실거주. 내가 실거주를 한다는 것은 나의 행복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거죠. 이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선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직장과 너무나 먼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복하지 않아요. 학군도 안 좋고 아이들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만 벌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선정도 중요합니다. 즉 어떤 지역? 실거주로도 만족을 하고 행복하면서도 상승이 가능한 지역. 이런 곳을 골라야 돼요. 이게 어디예요? 강남, 송파 이런 곳이겠죠. 아니면 뭐 저쪽에 성수동 이쪽도 있고요. 성동구 쪽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지역은 유능하다라는 지역을 찾는 거는 중요합니다. 또는 나에게 맞는 지역을 선정하는 거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강남 또는 송파 이런 곳 좋아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이에요. 학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상승도 많이 되고 하는 곳 이런 곳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최소한의 요건을 맞춘 거라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경공매로 시세보다 평당 15% 이상 안전마진 확보하기. 이 이유는 내가 저렴하게 매입해야지만이 대출이 90% 나올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받았다 그러면 대출 안 나옵니다. 그런데 15% 이상 낮게 받았다 라고 하면은 대출은 90%까지도 나옵니다. 물론 이거는 근린주택일 때. 다가구는 잘 안 나와요. 다가구는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근린주택일 때에는 9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럼 그럴 수 있죠. 90%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즉 90%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되고 너무 공격적인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죠. 최소 수익률 몇 프로? 5% 이상 나야 된다. 이거 안 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5% 정도의 수익률은 나와야지만이 내가 그 물건을 도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안 팔아도 된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직접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 가능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이 5%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월세를 받아서 이자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3% 되죠. 만약에 강남 한 중심은 3% 되거든요. 3%?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걸 냈을 때 마이너스 납니다. 마이너스.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얘기 드리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막연하게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어떠한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매입을 해야 되구나, 이게 딱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수익률로 최소한 5%가 돼야 되는 물건을 사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던 것이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은 직접 거주하면서 월세 수익까지도 가능합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가 좀 높으니까는 미비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금리를 좀 더 떨어뜨릴 거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금리가 차츰차츰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월세 수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즉 무슨 말이죠? 원래는 내가 거주하면서 이자를 냈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된다? 내 거주를 하면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나가는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들어오는 돈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건물주에 대한 또 장점이 될 수 있잖아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강남, 송파 이런 곳들이 그래도 상승의 폭이 지속적으로 되기 때문에 유능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승하는 지역을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때요, 여러분들? 제 얘기 무슨 말 알아들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쪼개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충분히 건물을 살 수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제가 그냥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수업에 저희 수강생분이 이렇게 세팅하셨거든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족장님,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 이런 물건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물건에 대한 수익률 어떻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실제적으로 근린주택을 매입하셨거든요. 이번에 첫 낙찰이에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제가 이 판을 짜드린 거죠. 감정가 25억짜리를 얼마에 매입했느냐, 한 20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최소한의 안전마진 확보한 거죠. 왜냐면 지금 봤을 때 감정가가 25억인데 실질적으로 25억보다 더 좋은 가격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감정가보다 더 저렴한 금액, 얼마에? 20억 가량에 매입을 했습니다. 최소 5억 정도의 마진이 생긴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세팅할 것이냐, 그러면 이렇게 세팅합니다. 2년 동안 살다가 비과세를 매각을 해서 세금을 최대한 덜 낸 다음에 2년 뒤에 갈아탑시다. 2년 뒤에 다져오십시오. 제가 또 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왜냐면 원하는 거 매입했잖아요. 굳이 더 있을 필요 있어요? 그러면 비과세 세팅 하시면은 최소한 5억 6억 벌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때 오셔서 더 큰 돈으로 좀 더 좋은 입지 합시다. 갈아타게 합시다. 즉 어떻게 되는 거죠? 2년 뒤에 이사할 때에는 더 큰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물건을 매입할 수 있으니 더 큰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분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고요. 정리하면은 매입 금액은 20억이에요 대출은 90% 받습니다. 18억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90%입니다 그러면 4.5% 이자율로 675만 원이 나갑니다. 출자금은 90% 대출 받았으니까 2억 원 플러스 시동세 1억 원 플러스 수리비용 1억 원, 뭐 이자가 될 수도 있고 수리비용이 있을 수 있고 1억 원 들어갑니다. 제가 수많은 신축과 수많은 리모델을 해봤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굳이 삐까 번쩍 안 해도 됩니다. 최소한의 것만 고치고 들어가자. 왜냐면 다음에 매입하실 분들을 위해서 평생 가지고 갈 게 아니면 최소한에만 손대자. 그냥 물 떨어지는 거 좀 고치고 그 다음에 랩핑할 거 좀 하고 바닥 좀 이렇게 좀 바꾸고 그 정도만 하자. 지금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1억 원도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금액을 더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 전에 이자도 내야 될 게 있고 하다 보니까는 1억 원 잡았는데 이것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총 4억 원 들어갑니다. 4억 원. 그리고 한 층은 직접 거주하신다 하셨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빼고 들어가는 거다 보니 한 층은 직접 거주하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집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4층 건물이고 지하 1층에 상가 3개, 2층에 주거용 2개, 3층에 주거용 2개, 4층에 주인 세대예요. 자, 이제 이거를 세팅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4층은 직접 거주를 하고 한 가구 하나에 2,000에 80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얘도 2,000에 80, 얘도 2,000에 80, 얘도 2,000에 80, 얘도 2,080이겠죠. 그쵸? 이렇게. 자, 상가는 1,000에 80. 그럼 얘도 1,000에 80, 얘도 1,000에 8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지하도 1,000에 80. 이렇게 임차는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세팅을 하면은 보증금이 1억 2천 들어오고 월세는 680 들어오고요. 관리비는 4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럼 나에게 매달 순수 72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이자 얼마였죠? 600만 원대였잖아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날 수 있겠지만 수익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 서울 건물주가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했지만 가능했다. 세팅하는 방법을 아니까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최종 투자금은 3억입니다. 3억. 아까 1억 2천 회수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 1억은 두 가지로 갑니다. 하나는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하나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내가 4억에 들어갔는데 보증금 1억을 받았잖아요. 그쵸? 1억 2천만 원을 내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빼줄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환을 했다가 세입자 빼준다고 했을 때는 다시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상환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 달에 45만 원 정도는 세이브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투자금은 3억이 될 것이고 기존에 이자 나가던 거 있죠? 이자 나가던 거.
이자 나가도 50만 원은 세이브됩니다. 즉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내가 더 좋은 곳으로 옮겨서 건물주가 됐었는데 50만 원이 원래 기존에 나갔어.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된다? 1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100만 원을 버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은 50만 원 나갈 게 100만 원 들어오기 때문에 150만 원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2년 뒤에 비과세로 매각한다 그러면 5억 원 이상의 수익이 생각됩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 보여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법을 몰랐던 거잖아요.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늘 멀게만 느껴지게 생각을 해요. 왜? 막연함 때문에. 자, 안 될 것 같아요? 되는 거 맞잖아요, 이제. 그쵸? 이해하셨죠? 한 번 보고 이해 안 갔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보세요. 왜냐면 저는 지금 제 수업에 저희 수강생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저희 노하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도 아까 물어보니까 하루 종일 그 건물 앞에 가 있대요. 너무 좋대요. 부동산 갔더니 정말 주웠다고 얘기한대요. 아, 좋을만하죠? 왜냐면 평생 서울에 있는 건물을 가져보지 못할 거라 생각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한 번, 두 번밖에 입찰 안 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물에 매입했던 거예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저의 지식을 나눠줬기 때문이죠.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막연함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희 수업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제 영상이라도 꾸준하게 구독하시면 어느 정도의 길은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의 결을 보고 따라오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만들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정말 너무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건물주의 꿈은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건물주가 되어서 월세 받는 그날까지 전 응원할 것이고요.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